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왜 두 국가론을 내세우게 되었는지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과 한국은 원래 한 국가였는데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소련과 미국이 분할 통치를 하고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 6.25 전쟁을 일으킨 후 휴전을 한 후 오늘날까지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두 나라로 분리가 된 것은 맞으나 이때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맺는데 내용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양측이 모두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에도 계속 남한을 고려연방제 적화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켜왔고 북한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이산가족도 상봉시키며 노력하는 과정도 있었으며 통일의 방법이 다른 것이지 한민족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1970년대 김일성 집권 때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오히려 더 잘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김정일 집권 때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며 주민에 대한 배급도 중단되며 북한 경제는 암흑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배급도 못 받고 노동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다 보니 탈북민이 발생하였고 드라마, 음악 등 한류 문화가 중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 흘러들어가니 남한에 대한 동경이 늘어나고 목숨을 건 탈북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하자 김정은은 김정일보다도 더 주민을 탄압하고 남한 문화에 대해 차단을 시도하며 한국 드라마 등 문화를 접한 어린 청소년들을 총살시키는 등 더 주민을 통제하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말로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이념적으로도 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 수준도 너무 벌어져서 북한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어봤자 자신의 집권은 어렵고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두 국가론을 내세워 북한을 요새화하여 남한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탈북도 막으며 자신의 왕국을 이어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주민 탈북 외에도 북한 외교관 탈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2023년 말에 쿠바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도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2천만 명의 주민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을 사정권에 넣으면서 미국과 타협하여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통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은 굶거나 말거나 돈도 없는 집단이 핵개발과 자신, 일가들의 사치를 위해 돈을 탕진하며 더 무섭게 주민들을 통제하며 독재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거의 알고 있다고 하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보다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죄가 없는 불쌍한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하게 마구 사람을 죽여가며 공포를 만들고 있고 탈북도 더 심하게 막으며 최근 휴전선 부근에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파괴하고 휴전선에 담장을 쌓으며 탈북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두 국가론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전부터 계속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맞게 진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국가론 언급에 대한 과정을 보면 2022년 12월에 김정은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김여정은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합니다. 2024년 10월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헌법 수정에 대한 발표를 예상했으나 하지 못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없앤다는 언급 없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수정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을 벌이는 논리에 대해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항일운동을 하며 민족 통일을 위해 애썼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중에서도 민족을 강조하는 독특한 사회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통일은 북한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이렇게 세뇌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몸먹고 굶주리면서도 통일을 위해 참고 견뎌왔는데, 이러한 주민들에게 갑자기 통일을 안 하고 두 개의 국가로 간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세대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봉하였던 사람들인데,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김정은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언과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을 강조한 사회주의에도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헌법을 수정하기보다는 북한 내에서 통일이라는 글자를 다 없애고 통일과 관련된 김일성의 유명한 유적지를 없애는 등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내외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념이든 민족이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김씨 일가의 세습 외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괴뢰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러시아가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싸우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혼자 싸우기는 벅찬 상황이고, 재래식 무기도 바닥이 나고 70만 명이 넘는 러시아 병사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러시아는 북한에 손을 내밀었고, 북한은 재래식 탄약을 수출하며 많은 외화와 러시아의 최신 군사기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양국은 상호방 위조약을 맺으며 유사시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파병까지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최근 북한이 공병과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폭풍부대라는 특수부대 1만 2천 명을 파병할 계획이라고 하며 선발대로 1,500명이 이미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민병대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으며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서 총알바지가 될 운명입니다.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가 러시아 부대에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에서도 파병이 일어날 수 있고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 전단지를 뿌렸다고 주장하며 다시 도발 시에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과 북한이 연결되는 휴전선 부근의 도로를 파괴하는 등 두 국가로 가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괴한 도로는 문재인 정부가 준 1,000억 원 이상 지원한 돈으로 건설한 도로입니다. 전에는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더니 참으로 모렴치한 집단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휴전 상태에서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사무소도 필요 없다고 하여 철수를 요청하고,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로 철군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무력 침공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국가론으로 김씨 일가 4대 세습으로 독재국가의 길로 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남존여비 사상이 뚜렷한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은 딸인 김주애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내세우며 후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애라는 이름은 북한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공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전 미국 농구선수 로드맨이 김정은의 초대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주애가 아기일 때 안아보며 주애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준비하며 김씨 일가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은 돈이 없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사일 한 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핵무기가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병사들은 많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시기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며 두 국가론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두 국가론을 찬성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전대협 회장을 하며 그토록 통일을 염원하며 당시 임수경 학생을 북으로 보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을 현재 상황에서는 통일이 불가능하고 두 국가로 평화롭게 지내다가 다음 세대에서 통일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인, 이종석 두 명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 독재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